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일상에 대한 정확한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최원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 이야기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원전에 대해 충격을 이제 시장이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BHI가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전 걱정 없이 상승할 일만 남은 걸까요? 네, 일단 이제 원전이 굴욕 협상이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급락이 나왔다 네. 올라가는 모습인데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은 사실 로열티 2% 수준은 우리 알테오젠이 머크에 받는 5%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굴욕 협상이 아니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유럽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못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 진출한다 하더라도요.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어떤 기기라든가 주기기 이런 것들을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갖다 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다 전부 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또 이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또 협상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가 또 올라서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지금 미국이 300기 지을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사실 더 맞는 이익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등 여부는 저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BHI는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고 네. 아직까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태용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빠진 부분에서 못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다만 그 위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어떤 접근은 좀 신중을 좀 가하시고요. 다만 보유자 분이라면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관점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보유자들은 무조건 홀딩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클의 대표가 전일한국에 와서 어제 오늘 지금 열심히 한은부터 기업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8% 넘게 단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미 한국에 왔으니까 이 재료 소멸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좀 더 끌고 가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재료 조멸로 볼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다나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서클 대표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우리 한은 총재를 만났고 오늘 또 4대 은행 행장님들 또 회장님들 만나고 많은 관련 기업들 만나면서 그런 모멘텀이 더 좀 강해질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승인 나오죠. 네. 그게 가장 크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이제 이 서클 대표이사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되기 시작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다음 주부터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은 솔직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올라간 게 없고 다 빠졌죠. 근데 이제 이번 주말까지 우리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 증시 정책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정이 된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이 좀 어떤 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지금도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한국을 넘어서 내일은 또 스테이블 코인 이 서클의 대표가 일본을 간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보도가 될지 관련 정보도 보유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와 섹터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오늘 내용부터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사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요.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종전을 이야기할 거다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는 발언을 또 내놓았죠. 네. 본인이 계속해서 중재 노력을 했는데도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서 분노한 걸까요? 이 공격하지 않고는 승리가 어렵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사격을 시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포인트가 된 것도 있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좀 하나 좀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되면 방산주가 고망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방산주 포에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요. 지금 나토 내각에서 그 내부에서는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러시아가 또 5년 동안 준비를 마치고 또 유럽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어떤 좀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만큼
러우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럽은 자기 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정말 이 AI처럼 좀 중장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좀 매수기를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지금 오늘 포인트 뭐냐면은 사실 7월 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막상 막 하던 전쟁이 미국의 지원이 끊기니까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지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협상을 했던 그런 구조로 가게 됐던 거죠.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점점 그 러시아가 이제 좀 그 유리한 입지에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에 좀 굉장히 좀 불성실했던 거고 안 되다 보니까는 다시 또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는 공개 않고 승리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협상이라는 것은 한쪽이 좀 우위에 있다 보면은 이 한쪽은 계속 가져오려고 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는 이 장거리 공격까지 허용하는 그런 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사실 이 러우 전쟁이 최근에도 협상 가능성이 꽤 있었잖아요. 18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해서 워싱턴 방문해서 그 회담이 있었고 유럽 정상들이 또 대부분 또 워싱턴 모여가지고 회담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러시아가 우세하다 보니까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빨리 협상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압박을 그런, 높이고 있죠. 네, 그런 발언을 좀 한 것으로 좀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좀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 방산주가 좀 내려왔던 부분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방산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폴란드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있어서 이제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 지원을 받고 이제 무기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금융 지원을 이제 한국 쪽에서 해주던 부분에 있어서 그 금융 지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는 폴란드가 이렇게 못해라고 맞아요. 해서 그 수출을 밀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가 밀리다 보니까는 줄줄이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방산 종목들이 쭉 빠졌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 기회는 뭐냐면 자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제 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우리 쪽에서도 금융 지원을 좀 해결가 되겠죠. 그렇기 되면은 이 어떤 그 추가 수출에 있어서는 시간 문제인 것이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좀 저점 매수해야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건 뭐냐면은 이 유럽의 반공체계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네.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산도 많고 수요도 많습니다. 네. 근데 공급 부족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평화롭잖아요. 너무 네. 좀 평화롭게 긴 시간이 그렇죠.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광 수입으로 또 많이 먹고 산 나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공체계가 생산 능력이 다 쇠퇴해서 이제 와서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공급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수요와 예산은 넘치지만은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미사일 주문을 하면은 한 10년 걸리는 이야기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이 한국이나 특성상 좀 빨리빨리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그 한국의 뭐 방어 체계라든가 이런 미사일의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유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최대치인 지금 이 500개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패트리엇 2까지도 생산량을 늘렸지만은 여전히 이제 어떤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요를 한국이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수요는 끊이지 않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맞춰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 러우 전쟁과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또 매수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방산주를 뭐 몇 개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작은 종목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데 작은 종목들은 잘 안 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대장주만 좀 보면 되겠다라고 진짜 말씀을 가는 드리면서 종목이죠. 네, 핵심 중에 또 핵심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요, 유럽 방산 기업 대비해서 납기일은 또 2배가 빠르지만 가격은 또 절반 수준이죠. 과연 현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하는 그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종목은요. 시장에서 또 오늘 관심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인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LIG 넥스원을 고른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유도무게 최강자, 뭐 LIG 넥스원 하면 청궁이 또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LIG 넥스원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강력히 올라서고 있고 또 이 무기 체원에 있어서 이제 그 종합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 대비해 다 좋지만은 가장 좀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거리 유도무기 관련해서 청궁2라든가 이 보병용의 형궁, 그다음에 함대공 미사일 들어가는 해궁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좀 생산하는데 2분기, 그러니까 이 전분기죠. 2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유도무기 부분에서 4,5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76%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유도무기 어떤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2분기 매출에서 있어서 뭐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라든가 그다음에 군 위성 통신 체계 이쪽에서도 지금 2분기 매출 봤을 때 83%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뭐 유도무기 체계부터 위성 통신 체계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방산 쪽은요 한 작년부터 실적 시즌 돌아올 때마다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업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그 내려와진 주가를 봤을 때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또 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청궁2가 지금 유럽 진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지금 미사일 수요가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 공급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우리 청궁2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는 2030년까지 해외 진출을 3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어떤 그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이 LIG 넥스원의 청궁2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2분기 말 수주 잔고까지만 지금 23.5조 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남아있는 수주까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수주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최소한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최근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은 3일 내내 LIG 넥스원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주가는요.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사면 공짜로 수익낼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이 네. 폴란드의 수출이 밀리면서 했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다음 타자가 바로 폴란드거든요. 이 방어 체계를 빨리 구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정고점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5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제가 이번 주 전략 풍경을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 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국 몇몇 종목들만 꽤 급등할 텐데 그런 종목들도 오늘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 다음 주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섹터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